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발병률이 높은 위암은 평소 식습관, 음주, 흡연,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소화 불량이나 복통 등 소화기 이상 증세를 자주 경험한다면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더구나 최근에는 40대 이하의 젊은 위암 환자가 계속 늘어나며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대자연병원 건강검진센터 소화기 내과센터 이수택 센터장과 함께 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잦은 음주와 흡연,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등의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은 우리의 소화기관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화기 내과 전문의 이수택 센터장과 함께 위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인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위암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위암 환자 발생률 어느 정도 집계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 50명 내지 60명이 해마다 발생을 합니다. 이게 세계에서 한때는 제2대 국가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발생률을 보이는 국가가 가까운 일본이 있고요. 몽고가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좀 높은 경향을 보이네요. 그래서 예, 그렇죠. 아시아에서 특히 동북 몽고나 일본 또 중국 이권이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암 환자 중에서 이제 위암이 한 2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했지만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그 발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2022년부터는 아마 갑상선암이 가장 빈도가 높고 그다음 폐암, 대장암, 위암은 4번째까지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순위가 떨어졌지만 위암은 세계적으로 봐서는 탑 클래스예요. 탑 클래스고 그 빈도로 보면 이제 미국 위암 발생 10만 명당 발생 수에 보면 10배 이상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완치율은 세계에서 1위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주제를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암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걸리기는 많이 걸려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되는 거는 국가 암검진 사업의 초기 정착화 덕택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더불어 의료검진 장비가 발전하기도 했고요. 국내 의료진의 경험과 치료기술 발전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암 조기 검진 사업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암 환자의 한 3분의 1은 우리가 조기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높네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위암 환자의 경우에 이제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이 90 내지 95%거든요. 대신 우리가 말기암이 되면 완치율은 10% 이내입니다. 확 낮아지네요. 네, 그래서 우리 위암은 빨리 조기 발견할수록 그게 굉장히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의 이제 위암 검진 대상자의 수검률은 한 75 내지 80%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기 검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조기암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치료율이 굉장히 높죠. 지금 거의 우리가 보통 위암 환자의 치료율을 따질 때 5년 생존율을 가지고 비교를 하거든요. 네, 5년 내 생존율이요? 네, 위암의 그 치료 후에 5년 후의 생존을 봤을 때 거의 최근에 80%까지 육박을 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한 33%. 확연한 차이를. 네, 영국은 한 20%밖에 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위암 조기 검진에 위내시경 검사를 주로 권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 위암은 되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만으로는 위암의 발생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좀 검사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위암은 이제 초기에는 이제 증상이 대부분 없고 되게 관련된 증상은
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뭐 혈관이나 신경을 침범하거나 또 어떤 일부를 장기를 압박하면서 생기는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으로 어떤 병을 진단할 수는 없고, 위암의 시작은 이 점막의 표층에서 이렇게 점막에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점막의 그런 단계적 변화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게 이 내시경 검사입니다. 사실 육안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암의 진행이 위에 염증이 발생을 해서 이게 수년 또는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서 위암이 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거쳐요. 네네. 그래서 되게 1단계가 이제 위축성 위염, 2단계가 이제 장상피화생, 3단계가 이형상피, 그다음 암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점막의 이런 단계적 변화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내시경 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사용했던 이 조영술은 어떻게 보면 흑백 사진으로 2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점막 내의 어떤 색조 변화나 또 암의 관련된 혈관의 변화나 이 점막의 변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영 촬영은 이 내시경 검사를 대체할 수 없는 검사입니다. 네. 그럼 위축성 위염을 가진 환자에게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면 좀 위암이 예방된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한 비용 또 그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지금 암을 예방 목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는 것은 아직 우리 보험 규정 밖입니다. 그래서 최근 좀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후에 한 25년을 경과 관찰을 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우리가 이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있는 환자를 가지고 헬리코박터균을 제규를 해보니까 암 발생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대신 그런 병변이 없는 환자를 보면 암 발생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심평원에서도 이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의 적응증을 최근에 좀 넓혀줬거든요. 그래서 이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있는 경우에 환자가 원하는 경우는 또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과거에는 보험 인정을 안 해줬지만 본인 부담 100대 100으로 이제 치료를 허가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헬리코박터균 제거에 좋다는 뭐 유산균 음료나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좀 시중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예.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걸까요? 유산균 음료가 헬리코박터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하. 증명은 없고요.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균하기 위해서 그런 유산균을 먹게 되면 제균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또 국가보험에서 포함을 하죠. 근데 저도 학생 때 많이 먹었는데요. 커버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실험실 데이터를 보면 그런 걸 먹게 되면 이 내 헬리코박터 균이 유착하는데 좀 억제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런 헬리코박터를 제균하는 데는 아까 유산 억제제나 또 항생제를 이용한 그런 요법 이외에는 소위 말해서 유산균 제제로 이용해서 제균은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치료에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하기는 이제 연구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위험의 발생에는 헬리코박터균 감염 이외에도 식습관 및 생활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 얘기했듯이 좀 매운 음식이 위험을 유발하는데 좀 안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일까요? 매운 음식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위암 발생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근데 거기는 훨씬 더 덜 맵게 먹잖아요. 예, 덜 맵게 먹죠. 그리고 이제 매운 음식을 먹는 나라가 대표적인 게 이제 인도나 태국이 되겠는데 그쪽은 또 위암이 이렇게 발생이 높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매운 음식이 이제 이게 좋지 못하다는 우리의 생각은 이른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이야기하는 게 짠 음식이거든요. 이제 일본에서 한 3만 명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14년 이상 관찰을 해봤더니 좀 짜게 먹는 그룹에서
덜 짜게 먹는 그룹에 비해서 30% 위암이 많았고요. 매우 짜게 먹는 분은 위암이 60% 이상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점막을 보호하는 그런 점막 보호 그 자체를 이렇게 방어막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2차도 위험이 생기고 거기에 헬리코박터균이 들어오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염증까지 쉽게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짠 음식이 가장 문제가 되죠. 아무래도 좀 부모님이 위암이 있었으면 자식들도 위암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좀 유전 확률이 높은 질병인가요? 또 위암의 이제 대부분은 그 대개 이제 헬리코박터균이나 식이요법과 연관이 되고요. 이제 그 경우가 한 90%에 해당이 됩니다. 오, 네. 이제 일부 학회에서는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한 10%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최근 일부 보고에서는 뭐 유전적인 것이 3%라고 보고한 데이터도 유전 관련한 내용은 좀 적은 질병이네요.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이런 환자들 보면 이제 가족 중에 유달리 그 위암이 많은 그런 두 명 이상의 그 위암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제 젊은 나이에 발생하거나 또 조직학적으로 미만성 위암이 있는 경우는 이제 유전적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유전적인 환자들은 이제 젊은 나이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면 좀 더 검진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유전적인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음식을 같이 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그렇죠.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환자가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하지 않거나 아니면 위암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위암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받지 않으면 위암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이제 누구나 이제 생각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국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에서 이제 이혁준 그 교수 팀에서 한 10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 연구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2017년도에 세계 위암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보통 이제 암의 성장이 이제 보통 1기에서 2기까지는 한 3년 가까이 걸립니다. 2기에서 3기까지 가는 데가 한 1년 한 6개월, 그 3기에서 4기까지가 2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급격하게 단축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병기가 올라갈수록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수술이나 어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기 환자를 암 1기 환자를 보면 평균 한 5년 정도 여명이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만일 2기를 갖고 있으면 한 2년 정도, 3기 정도는 3기 위암이 3기면은 한 13개월, 4기는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의 완치율은 이제 아시다시피 1기에 발견되면 거의 90% 이상인데 2기면 70%, 뭐 3기는 40%, 뭐 4기에는 10% 이내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신암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펫CT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위암 환자에게 조기 진단 도움이 좀 될까요? 일단 조기 병변은 위암 조기 진단에 펫CT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점막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점막의 변화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시경 검사가 가장 적절한 검사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에 펫CT가 유행일 때 많은 사람들이 전신에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펫CT를 하다 보면 그 전날 술 먹고 급성 위염이 걸린 사람이 암같이 보여 놀래서 우는 경우가 펫CT 양성으로 나와서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위염으로 나온 경우가 있고요. 또 위암이 진행이 됐어도 아까 이야기한 미만성 타입의 위암이나 또 이런 경우는 펫CT를 해도 진행이 됐어도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위암을 진단받게 되면 CT와 펫CT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요. 다만 이제 검사상에서 이제 좀 진행이 돼서 전이가 의심되거나 또 그것을 이런 임파선이나 이런 것이 애매한 경우에 이제 펫CT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이런 나라에서는 뭐 좀 병기별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최신 임상 연구 결과들을 반영해서 진료 지침을 좀 만들어 가능한 모든 병원들이 따를 수 있게 한다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편일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밀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암에 연관된 학회가 15개가 되고요. 21개 종양에 대해서 국립암센터에서 그 가이드라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내 위암학회도 이제 2022년도에 최신판을 업데이트했는데 암 치료에 연관된 그 다학제적 그런 그 진단 또 내과, 외과 치료, 예방, 수술, 환자 수술 후 관리 등을 내용한 내용을 포함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치료하는 모든 병원이나 또 전문 의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또 양질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신 의료를 항상 이렇게 학회에서는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위암은요, 초기에 발견이 되면 내시경적 절제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시경 치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점막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그 이내시경 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경험이 많은 의사의 경우는 좀 쉽게 조기위암이나 전암 단계 병변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또 이런 색소 내시경이나 또 이런 그 전자내시경의 어떤 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어떤 MBI나 이런 검사를 이용해서 이 전암성 병변과 이런 조기위암을 쉽게 감별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절제 대상은 자 우리가 보통 절제를 했을 때 치료가 그 결과가 좋은 타입으로 이제 조직학적으로 그 분화형이 좋은 타입이거나 또 우리가 그 윤기형 같은 경우는 이제 2cm 미만이고 또 어떤 함몰 좀 이렇게 밑으로 파고든 함몰형 같은 경우는 이제 1cm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개양이 없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전암 단계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가능하면 이제 그 내시경적 절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제거를 해보면 10 내지 30%에서는 암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암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네. 내시경으로 절제를 한 경우와 일반적으로 배를 갈라서 하는 개복 수술의 경우 치료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은 이제 우리가 전암성 변변이나 이제 이게 점막에 국한된 이제 조기암을 이제 내시경으로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점막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막 절제술을 이렇게 설명을 순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그 절제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그 표시를 하고 네. 변변 부위와 이제 하부의 근육층을 우리가 또 분리하기 위해서 점막 밑으로 여러 가지 식염수나 이런 것 생리식염수 이런 걸 주입을 해서 병변을 들어 올린 다음에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이제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절제한 조직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경계가 어떤지, 혈관을 침범했는지, 임파층을 침범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이게 완치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이제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조기위암의 경우에 이제 외과적으로 이를 이제 절제하거나 부분 절제를 한 경우와 조기위암 단계에서 내시경 절제를 한 경우에 서로 이렇게 그 치료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가 내시경 절제를 받은 분들은 이제 위가 그 자기 위를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삼해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 수술을 받은 경우, 이제 절제를 받은 분들은 수술 후에 나머지 삼해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합병증이나 이제 생활에 삼해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시경 절제 대상이 되면 내시경으로 하는 게 그 삼해질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경우에는 우려되는 합병증이 없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추전이나 또는 천공, 구멍이 나는 경우인데 이 점막절제 수술이 이제 도입된 후에 초기에는 그런 게 좀 그걸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저도 한 20년간 시술을 해왔지만 수술시킨 적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출혈을 하더라도 크립을 문다든지 뭐 이렇게 결차를 해서 지혈을 되게 시술하면서 다 절제를 하고 구멍이 나서 소위 말해서 천공이 나더라도 다 되게 내시경 하면서 다 처치가 됩니다. 20년 동안 괜찮았다고 하시니까 더욱더 믿음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위암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암은 뭐 국내에서 20년 이상 모든 암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암입니다. 또 한때는 세계 최고의 그 발생률을 보였던 암이고요. 일단 과거에는 이제 위암 환자들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이 암을 진단을 받게 되면 일단 두려움의 대상이 암이었습니다. 근데 국내 위암은 최근 10년 전부터 그 빈도가 위암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일단 발생 순위가 4위까지 순위가 내려갔지만은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는 위암에 있어서는 일단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하게도 이 국내 위암으로 사망률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또 완치율도 세계에서 가장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그 좋아진 어떤 내시경이나 첨단 기기의 발달, 그리고 치료 기술의 발달, 또 내시경적 절대 방법의 발달, 또 치료 약물의 발달, 그리고 우리나라는 위암이 많기 때문에 위암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위암 완치율을 보이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검진 대상자는 검진 사업에 적절로 수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위암의 발생과 연관된 짠 음식이나 탄 음식, 담배, 술을 멀리하고 또 신선한 과일, 야채를 가까이 하고 또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면 검진 시기와 검진 간격을 더 자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걱정이 된다면 재균 치료를 가능하면 어린 나이에 받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또 이 우리나라는 이제 조기 암 검진 같은 좋은 의료 정책이 있는 나라이고요. 병원의 진료가 비교적 쉬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위암은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또 습관화하고 또 적절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생활한다면 이젠 뭐 이렇게 더 이상 두려운 질환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수택 센터장과 함께 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적당량의 수분 섭취는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매일 권장량의 물을 마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음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카페인은 우리 체내의 수분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허브차 또는 곡물차 등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수에 레몬이나 베리류, 오이 등을 추가해 풍미와 비타민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분과 함께 칼슘, 단백질, 지방 등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우유와 두유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